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운의 신 사주입니다. 자, 요즘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한테도 부동산에 대해서 많이 여쭤보시는데 저는 제 영상을 통해서 한 3, 4년 전부터 이 풍수 고운 시대는 부동산의 기운이 힘들고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물론 이것은 뭐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지역별 편차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뭐 다 부동산이 어렵다 보기에는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기운적으로 봤을 때 풍수 구운 시대는 부동산의 기운이 쇠퇴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또 언제 부동산을 매입을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뭐 저는 여유가 있으면 올해부터 서서히 관심을 갖고 매수를 해도 된다. 물론 과거처럼 그렇게 강하게 올라가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이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또한 부동산으로 이렇게 인연이 있고 돈을 버는 사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상담을 이제 오랫동안 해보다 보니까 그런 사주를 실제로 이제 실증 경험을 하는 거죠. 물론 뭐 책으로만 공부하고 이론적으로만 공부하신 분들하고 조금 다르게 볼 수는 있습니다. 왜냐면 이 사주는 요즘은 공부하시는 분들 많고 또 실제로 보면 실제로 자기가 사주를 직접 저희처럼 상담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보면 어느 정도 책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공부를 하셔서 저도 상담하다 보면 상당히 이해를 많이 하고 어느 정도 좀 수준이 있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이제 그분들 중에는 뭐 실제로 상담하시는 분은 거의 없고요. 거의 대부분 자기가 취미로 공부한다든지 아니면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또 제 영상을 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오늘은 이 부동산과 인연 있는 분들, 그래서 부동산으로 실제 돈을 벌든지 아니면 부동산 공인중개업을 하시는 분 아니면 건축 개발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또 의외로 많이 물어보시는데 오늘은 그러한 사주들 중에서 제가 실제로 상담을 해서 정말로 부동산으로 그 인연도 있고 또 돈도 어느 정도 버신 분의 사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성분이었어요. 여성분이었는데 나이는 무생이니까 무년이면 78년입니다. 78년이니까 지금 거의 뭐 이제 40대 후반이죠. 보통 뭐 부동산에 관심 있는 게 요즘 젊은 친구들은 뭐 20대 후반 30대만 해도 벌써 영끌해서 집을 산다고 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40대 후반이니까 자기가 실제로 뭐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실제로 한 거는 30대 이제 후반부터라서 10여 년이 좀 지났더라고요. 그리고 태어난 달은 개해월이었습니다. 겨울에 태어났고요. 그리고 태어난 날의 일간은 을류일에 태어났습니다. 을류. 그리고 시간은 축시였어요. 정축시. 자, 사주를 저처럼 오래 한 사람은 딱 보면 뭐 전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될지 다 한눈에 들어오지만 사주를 또 오랫동안 공부하신 분들도 또 제가 가르칠 때도 보면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이해가 잘 가는데 실제로 자기가 이걸 풀려고 하면 한눈에 안 들어온대요. 그러면서 또 뭐부터 풀어야 될지 무슨 이야기부터 할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공부를 오래 하시고 많이 상담하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보면 한눈에 이게 전체적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 정도까지 사실 하려고 하면 최소한 제가 봤을 때 열심히 하면 한 3년, 그래도 한 5년 이상을 좀 사주 풀이를 해봐야 이게 한눈에 들어와요. 처음에는 공부했을 때는 하나하나 따져서 분석할 때는 이게 이야기를 듣고 또 실제로 저처럼 이렇게 풀이를 해주다 보면 아 그렇구나 그렇지만 이게 한눈에 전체적으로 윤곽이 딱 보이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해안이라고 하죠. 해안은 이제 눈이 뜨이는 건데 약 한 3만 명을 상담을 해야 눈이 뜨인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실 하루에 10명씩 해도 1년에 뭐 3,000명 정도 못 하겠죠. 그리고 10년을 해야 3만 명이니까 하루에 10명씩 계속 꾸준하게 상담하시는 분은 많지 않겠죠. 물론 뭐 저 같은 경우 옛날에 많이 할 때는 하루에 막 2, 30명도 상담한 적이 있고 그런데 요즘은 사실 힘들어서 많이 안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도 하고
또 가르치기도 하고 영상 제작 뭐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정말로 뭐 연초에는 뭐 굉장히 많이 했어. 그리고 심지어 한 가족 16명도 이제 본 적도 있고요. 또 하루에 뭐 2, 30명, 또 제가 옛날에 사주 카페에서 타로 카드까지 할 때 2007, 8년도 그때는 벌써 지금으로부터 한 16, 7년 전이잖아요. 대학로에서. 그때는 막 크리스마스 연말 같은 경우 거의 뭐 한 30명 이상을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그렇게 계속 많이 이걸 본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또 많이 하다 보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면 한눈에 이제 사주를 우리가 공부할 때 이론적으로는 공부를 했어도 이게 딱 한눈에 보기가 쉽지 않은데 무조건 맨 먼저 쳐다봐야 될 게 내가 태어난 날의 일간이 무엇이냐, 그리고 두 번째는 몇 월에 태어났느냐, 이걸 딱 맨 먼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을목이 해월에 태어났구나. 그럼 해월이면 입동이 이제 지난 후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음양의 구성이 어떻게 됐는지 봐야 되는데, 여기 보면 이게 을목은 이제 양기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개해는 이제 수니까 음기고, 유금도 음기고, 또 축시에 태어났으니까 음기고, 오는 양기고, 무투도 양기고, 또 무게 합이 있고, 또 유축 합이 있고,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식상으로 보고요. 그러면 이런 걸 한눈에 딱 봐서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을목이 유금 절지에 앉았구나. 그러니까 여성이니까 여성 편간 7살에 절지에 앉았구나. 이런 게 딱 보이고, 그리고 개해월이니까 겨울에 차가운 물인데 자수보다는 낫습니다. 그래서 인성이 강하구나. 이런 것을 이제 한눈에 보면서 공망은 무엇인지, 그럼 갑신 다음에 을류잖아요. 갑신, 을류, 병자, 정축이니까 공망은 이제 오미가 공망이겠구나. 뭐 이렇게 해서 한눈에 이런 게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제 그거는 차치하고 왜 이게 부동산하고 인연이 있는 사주냐. 자, 여기 보시면 을목이라는 것은, 목의 기호는 옛날에 우리가 나무로 건축을 졌잖아요. 그죠? 그리고 을목은 열일이 여린 화초 같지만 또 굉장히 생명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 을목이 개해, 그러면 이게 편인과 정인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약간 신약사주로 본다고 한다고 하면 이게 개해지만 이 유금이 또 절제에 앉았기 때문에 약간 신약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완전한 신약이냐 또 그렇진 않아요. 그러면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이제 음양 오행을 딱 봐야 되는데, 오행을 먼저 본다고 하면 목, 화, 토, 금, 수, 목 이렇게 돼서 오행이 또 주류 상생이 되잖아요. 그러면 약간 약해 보여도 이럴 때는 신약 신강을 굳이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많이 상담을 해봤지만 초보자일수록 격을 따지고 또 격이면 용신이 무엇이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경우는 무엇이 와도 사실 크게 상관이 없어요. 이랬을 때는 뭐냐면 이 하나하나가 왔을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주로 이런 것을 생각을 해서 먼저 봐야 됩니다. 굳이 격을 따진다고 하면 일단은 이거는 지장간이 무, 갑, 임이잖아요. 그러면 임수가 먼저 있는지 찾아봐야 되는데 개수가 있죠. 그러면 이것도 임수나 개수나 다 봤을 때 같은 기운으로 보고 그냥 편인격, 인성격으로 볼 수도 있고요. 무토 있다고 하면 그러면 이거는 정제격인가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하지만 격을 많이 하신 분들은 굳이 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초보자일수록 아니면 책으로만 공부하신 분들일수록 격이 어떻고 격국 용신이 어떻고 뭐가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사주는 실제 상담하다 보면 굳이 그런 건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보면 모든 것을 다 갖췄다. 왜냐면 지금 목화토금수 오행이 주류 상승을 하고 있고요. 또 이 겨울이지만 무게 합 오가 있고 또 정화가 있기 때문에 화기도 적당하고, 그런데 화기가 강하잖아요. 그럼 식상이 강하잖아요. 식상이 강한 건 뭐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이나 재능 이런 것을 뽐내고 나타나고 표현하고 말하고 상담하고 영업하고 뭐 그런 재능이잖아요.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식상이 은근히 강하기 때문에 여기 또 식신이 있고, 식신이 또 어떻게 합니까? 식신 생재를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식신 생재를 하면 또 재성도 강하고 무토, 편재, 정재 다 갖고 있고 편인정인 다 갖고 있고 관도 있고 이 안에 또 숨어 있고, 그럼 전반적으로 보면 이 사주는 모든 것을 다 갖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식상이 강하니까 영업행위 장사를 해서 사람을 상대하는 일을 했을 때 좋은데 이 목이라는 건 뭡니까? 나무니까 옛날 건축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것을 일종의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집. 그런데다가 토가 재성이니까 토는 뭡니까? 여기서 재성인데 재물이고 이것도 토지, 부동산이에요. 그죠? 그렇다고 하면 이분 같은 경우는 사주에 벌써 모든 게 다 잘 갖춰졌어요. 음양이 어느 정도 조화롭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리고 오행이 주류 상승을 하고 그래서 굳이 아까 뭐 특별하게 뭐가 필요하다 이런 게 없습니다. 다만 아쉬운 건 뭐냐면 편간 칠살이 강하다 보니까 남편이 조금 뭐라 그럴까 뭐 완전한 의처증은 아닌데 굉장히 좀 안 놓아주려고 하는 뭐 그런 게 있대요. 그래도 뭐 나름대로 딱 봤을 때 전화 상담한 거지만 뭐 인물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인물도 괜찮은 편이고 더군다나 도화도 뭐 나름대로 있다. 물론 여기서 보면 이 사유축이니까 사유축의 진도화는 뭡니까?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죠? 사유축의 진도화는 오잖아요. 그럼 진도화, 가도화, 진도화 다 있고 또 굉장히 사람들한테 잘하는 스타일 목소리만 들어봐도 실제로 제가 직접 본 건 아니고 전화 상담한 겁니다. 그렇다고 치면 일단은 제가 나중에 부동산에 인연이 있고 또 이런 사주는 부동산으로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게 좀 많습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자기가 공인중개사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아파트도 자기가 상담하면서 또 재빠르게 머리도 좋으니까 자기가 뭐 분양도 받고 해서 아파트가 한 3채 정도 되고 상가가 몇 개 갖고 있는데 뭐 최근은 조금 좀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실제로 돈복도 있으면서 사람들 어떻게 뭐 상대를 잘해서 그런지 자기도 뭐 운이 좀 잘 따라가지고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딱 보면 정말로 팔자가 좋은 사주죠. 공부를 어느 정도 하신 분은 그냥 딱 보면 아 팔자가 좋구나. 그러니까 자동차로 비유하면 자동차 좋은 차를 갖고 태어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자동차라고 하면 차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도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길이 있어야 돼요. 길이 있어야 되는데 이 도로 가는 길이 사주로 봤을 때 이것은 운이라는 거죠. 운은 뭐 대운도 있고 세운도 있는데 이 운 속에는 바로 자동차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사주는 차에 비유하고 이 운은 도로에 비유하는데 결국 자동차가 가는 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이면 일단은 이제 여성 같은 경우는 남성하고 운의 흐름이 반대로 흘러가잖아요. 그러면 여성이기 때문에 이 월지를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운을 따지니까 그러면 개해 전에는 임술이네요. 임술이고 임술 전에는 신유가 되겠죠. 신유가 되고 신유 전에는 경신대운 그리고 경신 전에는 기미가 있겠네요. 기미 그리고 무오 그리고 정사 그리고 병진 이런 식으로 흘러가네요. 이거는 뭐 대운을 공부하신 분은 금방 알 거예요. 이제 대운을 또 이거 모르시는 분은 이걸 어떻게 외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외워서 모든 걸 할 수도 있지만 이해를 해야 돼요. 남자 같은 경우는 개 다음에 갑자로 갑니다. 갑자, 을축, 병인, 정묘, 무진기사, 경호, 신미, 임신개요, 갑술, 을의 병자정축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여성이기 때문에 역행을 하는 겁니다. 공부하신 분 아시겠죠? 그러면 지금 40대니까 아마 요 정도 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는 30대, 40대 그러면 여기 다 돈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목곡 토니까. 그런데 이게 뭐예요? 부동산이잖아. 그리고 부동산인데 식상도 같이 와. 그러니까 자기가 어떠한 일을 했을 때 실제로 운의 흐름도 기가 막히게 흘러가죠. 그러면 사주팔자도 좋아, 운도 좋아. 그러니까 내가 좋은 차를 타고 가는데 앞에 길도 그냥 뻥 뚫려가지고 쉽게 어디 목적지를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차도 나쁘게 태어나서 즉 사주팔자도 나쁜데 갈 때마다 차가 막히고 또 내가 조금 서서 갈 만하면 누가 내 차 와서 들이받고 뭐 그렇게 되면 팔자가 굉장히 곤란하겠죠.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해 가나요? 근데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어려워서 좀 이해 안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것은 어느 정도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좀 공부를 하셨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리는데, 혹시 전혀 몰라도 이렇게 사주에 봤을 때 목하고 토기가 많으면 일단 부동산하고 인연이 많아요. 이 사주 말고도 보면 토가 많다든지 아니면 목토가 많은 분들, 그런 분들, 아니면 토가 있다든지 또 수가 많다든지 이런 분들이 대체로 부동산하고 인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 을목이 잘하려고 하면 원래 조건이 있어요. 일단 목의 기운으로 본다 그러면 텃밭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 축토가 있는데 무토도 있지만 일단은 진토가 조금 더 좋습니다. 진토가 좀 더 좋고요. 그리고 정화 대신 이 을목 입장에서는 하늘에 태양이 떠야 되니까 비록 상관이긴 하지만 이 병화가 있는 게 좋아요. 그래야 태양을 보고 무럭무럭 자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측면으로는 좀 아쉽습니다. 만약에 그것까지 더 됐으면 큰 부자가 됐겠지만, 물론 지금도 뭐 상당히 재물의 기운이라든지 여유가 있지만 그렇다 아주 큰 부자 뭐 재벌급은 아니어서 그래도 나름대로 이 정도면 상당히 좋다. 물론 뒤에 갈수록 뭐 이렇게 봤을 때 나쁘진 않아요. 이 신유 경신대운 이때 정도 보면 이제 남자를 만났을 것 같아요. 을경합도 들어오고 신유합,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뭐 이제 7, 8이다 그러면 18, 28, 그러니까 20대 후반에 30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보면 대운의 흐름도 기가 막히게 흘러왔다. 이런 사주는 사실 어디 가서 사주팔자 물어볼 필요도 별로 없어요. 왜냐면 이 사주팔자 자체도 좋고요. 그리고 대운의 흐름도 좋아. 그런데 사주를 보면 탁한 기운이 거의 없어요. 물론 정축, 백고대살은 있지만 또 합으로 이렇게 약간 묶이고 무게합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여성 사주에서 나쁜 기운인 뭐 여러 가지 기운이 있는데 기문간살이라든지 원진살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고요. 이건 추구 원진 아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이거는 너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작용을 못해요. 그리고 또 이게 합의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묶여 있고 제어할 수 있는 기운이 있느냐. 그리고 뭐 이혼수도 특별하게 없습니다. 이거 관살 혼잡 아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이제 공부하신 분이 그럴 수 있잖아요. 무게합 그리고 유축 뭐 이거는 금이니까 이때는 관살 혼잡의 기운은 있지만 관살 혼잡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전반적으로 사주를 봤을 때 이런 팔자를 갖고 태어났다고 하면 정말로 좋은 팔자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팔자가 아무리 좋아도 이 사람이 또 배우자를 잘못 만난다라든지 아니면 이 사주는 좋은데 부모가 잘못될 수 있잖아요. 옛날 같은 경우 예를 들어 가지고 아무리 좋은 팔자 갖고 태어났다 하더라도 부모가 종이고 백정이고 그러면 그 자식도 그렇게 되잖아요. 물론 지금은 아니지만 그래서 일단은 환경적인 요인 이 플러스 알파가 보통 저 같은 경우는 보통 한 30 정도 봅니다. 30% 사주가 6, 70, 70 가까이 보고 그 다음에 나머지 환경적인 요인이 30 정도 보는데 일단 뭐 환경적인 요인까지 부모까지는 제가 안 봤으니까 모르겠지만 이 자체만 놓고 본다고 하면 사주 팔자가 아주 좋다. 그리고 이 정도 사주면 팔자가 그렇게 뭐 곤궁하거나 힘들고 어렵고 갑자기 조란다든지 큰 사고가 발생한다든지 이런 것은 거의 없고 여성으로서 애교도 있고 남자한테도 어느 정도 인기도 있는 그런 사주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실전으로 해봤던 사주를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이렇게 좋은 사주, 그런데 이 사주가 좋아도 이 길이 나쁘면 안 되는데 길마저 좋아요. 이랬을 때는 정말 운도 좋은 거여서 아주 좋은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내 사주는 저 정도 안 되는데 나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데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 30% 이상의 또 다른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힘내시기 바라고요. 그 변수는 개운법이라고 해서 또 나름대로 얼마든지 나의 운명 팔자를 바꿀 수 있는 게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힘내시고 앞으로도 제 영상 많이 봐주시고요. 또 이게 이해가 조금 안 가는 부분이 있었다 하시는 분은 다시 반복해서 한 3-4번 보시면
뭐 그렇게 어렵게 제가 설명을 드린 건 아니어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